일반 물건 방아죄가 나와 있죠. 그치?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외하여 공공이용 발생 나와 있잖아요. 공공이용 발생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 위헌범위다. 그 다음에 이 항은 자기 소유지. 이 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에 속한 때에는 그때는 얼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공공이용 발생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항은 타인 소유, 2항은 자기 소유. 둘 다 공공이용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구체적 위헌범위다. 이런 말이. 됐죠? 성격 말씀드렸고 행위 나와 있네요. 행위 보시게 되면 2항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본죄는 공공이용 발생해야지 기수가 된다. 소외했다 할지라도 공공이용 발생되지 않으면 본죄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타인 소유물일 경우에는 손괴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밭가운데에 세우던 타인의 경운기를 소외했다 했습니다. 경운기가 뭐죠? 경운기는 일반 물건이죠.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에요. 불을 질렀어요.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인데 불을 질렀어요. 근데 공공이용 발생이 안 되잖아요. 밭가운데에 태웠다 했으니까. 그치? 공공이용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방어죄로는 무죄가 된다. 근데 타인 소유다 보니까 손괴죄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 이론인데 옛날에 이것도 한 30, 40년 전에 뭐 사법시험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무주물 사건 나와 있네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예요. 자, 갑은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에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똑같이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2항 167조 1항 2항 이 6개 조문 중에서 뭐가 되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건조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3가지는 이제 지웁니다. 일단 지웁니다. 일단 지운다. 그치? 그 다음에 160조 2항도 건조물 조항이잖아요. 그치?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이니까 이것도 지운다. 그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이제 2가지밖에 없네요. 67조 1항이냐 2항이냐. 그러면 67조 1항이 뭐였지?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 그 다음에 2항은 자기 소유 땡땡 방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길거리에 버려진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자기 소유인가요? 타인 소유인가요? 이 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길거리에 버려진 거. 길거리에 버려졌다 했으니까 일단 타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거니까. 그치?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진 저것은 자기 소유인가요? 자기 소유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이게 쟁점이지, 그치? 만약에 자기 소유도 아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도 아니다. 그럼 저건 무죄다. 그러면 신났네, 그쵸? 방화범들 신났다, 그치? 다 이렇게 불질러버리게. 국가에 불만 있고 사회에 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불질러서 태워버리면 되겠네. 무죄인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길가에 버려진 재활용품 이거 혹시 집에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본 적은 있어. 혹시 또는 길거리 전봇대 밑에나 어디 나무 가로수 밑에 버려진 그 박스, 폐지 그거 버린 적 있잖아요. 저도 그거 버린 적은 있어. 근데 그걸 주워가는 분은 있잖아.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그 폐지 줍는 분이 그걸 가져가면 그건 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 내 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물상에 팔면 이제 얼마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요. 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자신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내 거가 된단 말이죠. 비록 무주물이지만 이게 무주물이 되지만 내가 소유의사로 내가 가져가게 되면 그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자 가지고 와서 불 지를 수도 있고 거기서 불 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필요성이 있는데 갖고 왔는데 이거 뭐야? 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야.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럼 그 즉시에서 내가 찢어버릴 수 있거나 부셔버릴 수 있거나 하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집에 와서 부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셨다는 거지. 도구가 대신 불이었다는 거지. 망치가 아니고. 됐죠? 그러니까 무주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집에 와서 불 지르거나 거기서 불 지르거나 하면 이것이 자기 소유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면서 이것이 불이었기 때문에 방화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론 구성하기를 무주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손괴를 해버리거나 방화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 소유물로 바뀐 상태에서 손괴가 되거나 방화가 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은 167조 2항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이론 구성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무주물이라 그랬지? 빨간색으로 무주물 동그라미 쳐볼게요. 무주물을 소외하여 공공위험 발생하게 했다 했을 때 이것을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해준다. 준한다. 그래서 2항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재활용품, 쓰레기 동그라미 치시고 2항에다가 밑줄 그시고. 됐습니까? 자기 소유란 말을 안 써줘요. 기출문제를 가보면요. 이것을 2항이냐 1항이냐 그것만 바꿔서 내요. 자기 소유란 말을 안 써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항이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해두셔야만 돼요. 됐죠? 다음 연소죄를 갑니다. 자, 연소죄는 뭔가 하면 자, 성격부터 먼저 볼게요.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소죄. 이게 이어질 연이야. 이어질 연. 불이 이어진다. 불이 이어진다 해서 연소야. 연소.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게 연소죄거든요. 자기 소유에다 자기 소유의 이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나는 자기 소유물에다 불을 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이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강풍이 휙휙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다 불 질렀는데 이 불이 옆집에 옮겨 붙어요. 옮겨 붙어요. 그 옆집이 현주 건조물일 수 있고 공용 공립 건조물일 수 있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일 수 있는 거예요. 옮겨 붙어요. 옮겨 붙는 것은 뭐였어요? 과실이지 과실. 부주의 때문에 옮겨 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 커지죠. 일이 커져요. 그래서 일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일이 커진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연소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본 범죄는 자기 소유물에다가 불을 지를 생각이었었다. 자기 소유물에다가 남의 집은 말고 원래 자기 소유물에다가 불 지를 생각이었었다. 그치?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불이 옮겨 붙어서 일이 커졌다. 그래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으로 옮겨 붙었다. 이게 바로 연소죄. 자, 연소죄가 되는데 연소죄는 뭐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가중범인데 기본 범죄는 고의만 된다. 그리고 이 중한 결과는 과실로서만 된다. 이 고의 있으면 안 돼요. 고의 있으면 처음부터 애당초 고의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에 불지를 쓸 생각이었었지 자기 집을 매개로 하여. 그러면 그것은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과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진정이 아니고. 됐죠? 여기서 기본 범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을 무엇이 있는가 해서 올라가 보니까 166조 2항, 167조 2항, 167조 2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치위헌범에 적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소유 기본 범죄에 불을 지르는 것은 오로지 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소유에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164, 165, 166조 1항, 그 다음에 167조 1항의 물건도 여기 자기 소유, 타인 소유니까 타인 소유 물건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연소죄. 자, 166조 2항, 167조죠. 2항, 그 다음 밑에 2항도 2항이니까 이 2항은 다 뭐예요? 자기 소유에다가 불을 질렀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 소유물에만 불질 생각이 있지 남의 집에는 불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옆에 있는 164, 165, 166조 1항, 그 밑에 167조 1항, 그렇지? 이쪽으로 옮겨 붙어요. 옮겨 붙는다. 옮겨 붙는다. 연소한다. 일이 커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잘 받으세요. 예, 예. 얘가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기 소유물에다가 불 질렀다. 근데 마침 강풍이 불어서 옆집에 옮겨 붙었다. 일이 커졌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연소죄의 사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본 범죄는 뭐여야 한다? 자기 소유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타인 소유라고 하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연소죄가 아닌 거예요. 됐고 나머지는 뭐 됐네요. 그 다음에 진화방해죄. 진화방해죄. 조문 자체가 화재에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화재에 있어서 그치? 이런 것은 다 구성요건적 고의 시간에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다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진화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진화방해죄가 돼요. 그 다음에 실화죄 가볼게요. 자, 실화죄는 노트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는 앞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4페이지. 우리가 고의범을 봤잖아요. 고의범 위에 세 가지 나누었고 밑에 세 가지 나누었잖아요. 과실도 같아요. 구조가요. 그래서 과실범위 170조 1항 2항인데 과실로 인하여 위에 세 가지니까 64, 65, 66조 1항 되겠지? 밑에 2항은 과실로 인하여 66조 2항, 67조 1항 2항이 되겠지?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헌범, 그리고 밑에 세 가지는 구체적 위헌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실범 연소죄도 과실범 실화죄도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으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교재를 와서 보세요. 자, 170조 1항 나와 있네요. 과실로 인하여 64, 65, 그다음 타인 소유에 속하는 66조니까 그것이 166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끝에다가 적으세요. 추상적 위헌범이다. 필기하시고 자, 2항 보시게 되면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이니까 166조 2항이죠. 167조 나왔네요. 공공연 발생 나왔지? 공공연 발생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 위헌범 이렇네요. 됐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 이랬습니다. 그쵸? 그치? 우리나라 국어에 약간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단어가 이 또는이죠. 또는이란 말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는 당연히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2항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이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말이 167조를 수식해주면 돼야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야지 67조에서 167조 1항, 2항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법조문 전체에 관련된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는 불문하고 167조 기재한 물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이 판례는 총론 부작위범에서 나오는 판례죠. 자,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밑에 보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각자 동그라미 실화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사례가 2번인데요. 자, 피고인들이죠. 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고 동그라미. 자, 피고인들이 각각 담배를 핀 거예요. 근데 담배꽁초에 있는 불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고 던져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화재가 발생했고, 자, 그랬을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하는 것인데 판례가 밑에 보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담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보호직인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지할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화재를 일으켰다 했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실화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방화죄는 업무상 실화가 있고 중실화가 있네요. 기타 범죄 됐고요. 자,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건너갑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자, 가스, 전기 얘기 나와 있는데 밑에 별표하는 부분 일반 가스죠. 일반 가스는 구체적인 원법입니다. 일반 가스가 죄가 되려면 조문에 나와 있듯이 공공요인 발생해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일반 가스는. 그렇지만 이 공공용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항이죠. 이항. 공공용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용 발생이 없다 하더라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 가스를 추상적 이온법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4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제를 봅니다. 자, 거의 비슷해요. 일수는 물이잖아요. 물. 수리도 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을 봤잖아요. 그래서 물을 보는 겁니다. 공공위험제다 나와 있고 보호비 뭐 같고요. 자, 보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방화제 비교 나와 있죠. 비슷한 점 참 많이 있습니다. 건조물 방화제는 건조물 일수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 일수제만의 특징을 보죠. 자, 방화제는 예빈모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일수제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일수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실만 처벌하지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없어요. 그 점에서 또 방화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제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시험에 나온 것은 위에 두 가지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건너가겠습니다. 자, 쭉쭉 건너갈게요. 자, 볼만한 것이 그다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수리방해제 볼게요. 자, 제방을 결계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은 수리권이다. 수리권. 수리권. 이 수리라는 것이 한자가 편하죠. 물수자에다가 이용할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수리방해죄예요. 그래서 본죄가 성립을 하려면 현존하는 수리의익이 있어야 한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리고 수리라는 것은 그 근거는 법령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이것을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판례 볼게요. 자, 목리민들이 참 어려운 말 나오네요. 계속하여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본권 유진물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소유 농지를 경작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목리민이란 말이 그 저수지 등 수리시설 있잖아요. 그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목리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동안 또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그 유지물, 저수지물입니다. 저수지물을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지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관습에 따라서. 그치? 자, 근데 그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수리방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됐죠? 여기서 유진물입니다. 유진물 동그라미 치시고 20년 이상 밑줄 그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행위는 됐고, 자, 파란색으로 삽으로 물줄기를 떠먹어서 막았다. 이것만으로는 수리방해죄가 안 돼요. 그 다음 배수로 같은 경우, 밑에 배수관 같은 경우는 아예 객지에서 탈락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1번 판례는 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법령계약 관습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합니다.